네, 오늘 장 랭킹5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키워드는 어떠한 것이 올라와 있는지, 이에 따른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여기서 두 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뵙고 있으니까 마음 한켠이 왜 따뜻해지고 이렇게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둘이 합치면 몸무게가 한 150kg 넘어갈걸요? 저는 거기다가 보태지 않는 걸로, 계산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떠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을까요? 아랫단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지수가 쉬어갑니다만 여기에 대한 매수세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도 여기에서 좀 많이 나왔죠. 정말 살아있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김태성 이사님께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로 하셔서 네. 질문 드릴게요. 로봇주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참 네. 대답하기가 곤란하긴 한데 네.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는 살아는 있다. 있는데 종목별로 이제 이 차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에 살아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선별적으로 트레이딩 해야 될 종목과 아니면 선별적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될 종목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죠. 작년 초반부터였습니다. 네. 작년 초에 정말 시장에 주도주가 없을 때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 흐름들이 작년 연말까지도 이어졌고 또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수급에 대한 기대감 혹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여전히 시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지만 선별적으로 조금은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조금 옥석 가리기 같아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인트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제 저희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인공지능보다는 그래도 상용화가 임박한 로봇 쪽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로봇 전체, 로봇 들어가면 그 매기가 한 번쯤 올 거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앞서 저희 이야기 나온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옥석 가리기의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지 어떤 쪽이십니까? 일단 미래 먹거리는 AI 인공지능도 미래 먹거리고요. 로봇도 미래 먹거리인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호응을 하고 뭔가 실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2020년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가졌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2020년 이후에 약 3년에 걸쳐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졌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연관성은 떨어지죠. 그나마 로봇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이지 않는 한 다른 그 주식들이 산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로봇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유일 로보틱스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에 역성장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많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왜 역성장했냐라고 본다면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이미 끝내놨고 새로운 설비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설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 매출이 늘어날 리가 만무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형 로봇인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관련 법규라든지 그리고 실체가 우리 서빙용 로봇에는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네. 나온다는 것은 먼 미래라는 거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점으로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관련된 얘기 혹시 아시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0년 8월 달에 180억의 시비를 발행했고요. 평균 단가는 19,000원입니다. 평균 단가 19,000원입니다. 지금 6만 원이고요. 무려 3배 수익이 난 상태에서 전환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작년 11월 12일부터 전환 가능했는데 14일 날 40억이 전환됐고요.
이번에 12일 날 또 40억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 물량은 곧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도 약 100억 정도의 CB 전환 가능 물량이 남아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요금을 짧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은 분들이 대장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도 대장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로봇주들이 올라갔고 네. 이것이 강한 한 로봇주들이 다시 꿈틀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이면 다른 로봇 주식들도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꺾일 가능성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실까요? 네, 일단 뭐 저도 당연히 소장님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의 위치가 이제 현저히 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민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 일종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한 다른 로봇주들을 보면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을 이 룸, 그러니까 폭 자체가 조금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의 폭이 깊지 않거나 혹은 그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로봇주들의 조정의 폭이 깊지 않으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정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로봇주들 중에 기술력을 동반하거나 혹은 수급이 붙어주는 기업들은 충분히 한번 역발상적으로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올해의 이 트레이딩의 이 컨셉 자체를 낮은 주가를 이용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동그라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건 추가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잡는 건 아니다. 기회는 계속 노려보자. 이렇게 로봇주는 저희 일단 의견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뚝. 그리고 DDR5 요 키워드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반도체 이야기 저희 해볼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위원님. 저는 어떤 업종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악재는 내릴만 한 데가 아니라 그냥 마음 아픈 악재가 있거든요. 그게 피크아웃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성 DS 중심으로 피크아웃 우려 나오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흐려진다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튀었다는 점에 저희 어떻게 이 섹터를 저희는 봐야 될 걸까요?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피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2021년서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피크아웃 아니다, 다시 반등, 피크아웃 반등 이런 것들이 소위 애널리스트 분들이 혼동을 이제 자아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같이 자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용어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것처럼 돼 있다라는 거죠.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까지는 굉장히 지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피크아웃 이꼬로 저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시황이 이제 경기가 일단 불투명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면 2020년과 2021년에 막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죠.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들어가면서 막대한 서버 투자라든지 저 같은 경우도 PC를 2대 바꿨으니까 오, 네. 그거 뭐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투자됐던 과잉 투자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휴유증까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다소 오르긴 합니다만 펀드멘탈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부품 업체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부품들 같은 경우 해성 DS 같은 경우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정골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산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제조 공정 과정을 느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인을 예를 들어서 뭐 8시간 내내 돌리던 것을 이걸 12시간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면 제조 공정 과정이 늘어나면서 재고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라인을 멈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덜 들죠. 그런데 이 제조 공정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품들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부품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PCB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DDR5와 관련해서 좀 연결하는 것도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뒤로 수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 일부 기관이 예측하는 것처럼 2023년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수년 됐던 이연 물량들이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시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1월 달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업황이 좀 나쁘다라는 거죠. 반면 MLCC는 굉장히 좀 잘 올랐죠. 삼성전기라든지. 뭐 바닥이라는 게 약간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라는 리포트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MLCC는 유통재고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네.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고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유통재고라는 것은 기업들의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가져가야 되는 기본적인 물량인데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뭐 그 이상으로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IT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MLCC 같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품사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만 할게요. 뭐 반도체에 이렇게 국한해서가 아니라 IT로만 봤을 때 지금 투자 매력이 있는 것은 바닥이 확인된 것만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들을 네. 합니다. 지금 뭐 다른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 생산을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2019년, 18년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네. 경기 사이클이 좀 다르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돌았었던 것들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2020년에 코로나가 그 몰고 온 상황도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펀드멘탈이 살아난다는 건 아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펀드멘탈이 나빠지는 시점에 초입에 서 있습니다. 긴 터널이 1km짜리인지 10km짜리인지는 좀 지나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단해서 터널 앞에 있으니까 자 이제 터널 지나면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 시각도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이전에 랭킹5 저희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반도체를 했었고 그때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좀 작년 말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잖아요. 인텔 이번엔 진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네. 인텔과 모멘텀으로 좀 분위기 전환도 있을지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올라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당 기업들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업황에 대한 반전 혹은 업황에 대한 회복 혹은 업황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뷰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올라온 게 이제 100 중에 저는 99%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산업 혹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올해 너무 많은 상승을 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모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잘 팔려야 그 기업이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고 또 관련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있죠.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교체를 하게 됨으로써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체 수요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가격적으로 출렁일 때 담아서 조금은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그런 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우니 반도체 소부장을 통해서 그러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희 오늘 목표 주가 뚝 요 키워드로 잡은 해성 DS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개인은 사고인데 지수 조정이고요.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출렁임 조정 나옵니다. 네. 기회일까요? 아니면 끊어가야 되는 자리일까요? 일단 저는 기회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일 수도 있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네, 드려보면 네. 저는 뭐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살 때 내가 100원이라는 가격에 사서 얼만큼 더 올라갈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같은 구간에서는 내가 매수를 해서 얼만큼 더 볼까에 대한 이 수익률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 상황 대신에 악재성 뉴스를 동반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섣부르게 오늘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일단 조정이 시작이 됐고 이 조정이 횡보를 지나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것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도 쭉 나눠봤고요. 오늘 조정 나온 해성 DS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 팁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장은 요지부동, 중소형주는 88 요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카테고리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철강, 건설을 잡아보긴 했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받은 첫 시작은 중소형 철강주가 움직인다, 건설 섹터 내에서 건자재주가 움직인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이사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걸 재건과 엮어야 되는지, 경기 민감 섹터와 엮어야 되는지, 단순히 소외 섹터로 봐야 되는지, 부동산 뭐 대책으로 봐야 되는지 끝도 없이 나열되는 이슈거든요. 만약에 이쪽 이슈를 주목한다면 가장 핵심 키워드, 재료는 어디에 있다 보시는지요? 결국 해외 매출에서 찾아야겠죠. 철강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위치에서 철강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구심을 좀 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되고 또 건설 경기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 건설주 지금 사도 돼? 철강주도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아? 이렇게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수급이 지금 이 건설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하게 반등세를 줬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분할 매수 측면으로는 고려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종목 아니면 큰 종목? 작은 종목 위주로.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국내 주택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불확실성들이 많죠. 그러면 결국 해외에서의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높은 쪽을 이제 바라봐야 하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당연히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혹은 중소형 철강주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까지 해보면 저는 중소형주들을 좀 빠르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철강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네.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격할 거냐 아니면 조금 기다릴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긴 하나 기술적으로 많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건설이냐 철강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건설보다는 저는 철강 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 위원님께도 드려볼게요. 경기 민감 섹터에서 건설, 철강 지금도 바라봐도 되는 섹터가 맞는지, 김재석 이사님은 중소형주 중심으로의 대응을 이야기해 주셨고 트레이딩 키워드도 같이 언급해 주셨거든요. 어떠한 시각이세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에 민감한 거죠. 네. 경기에 민감하면 먼저 대형주부터 움직여야죠. 왜냐하면 경기에 민감한 것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여서 경기가 턴하느냐 안 하는데 대형주들은 가만히 있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이익은 어떤 것들이 더 구가를 하죠? 대형주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중소형사들이 따라오는 형국인데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 민감으로 봐서는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봐서는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형주보다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낙폭과대 소외주들이 올라오는 하나의 맥락으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희망의 트리거를 본다라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세우고 있죠. 지금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달 말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게 호재일까요? 호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매가 소화되면서 그에 따른 파장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네. 요지가 그거고요. 이 발표된 이후에 주간 가격 단위로 보면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게 잠깐 멈췄어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미분양을 좀 걷어들여라는 것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시적인 부분들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은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이 과잉입니다. 뭐 대구 지역이라든지 경상도에서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수요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번에 특례 대출 같은 경우 금리가 4%입니다. 현재 주담대가 정부 규제에 따라서 8%대에서 7%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개념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리볼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신 분들이 상환에 사겠다라면 이 한도가 안 돼요. 그만큼밖에 대출을 못 받지만 신규로 받으면 한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네. 쉽지 않은 그런 부분. 자, 생각보다 복잡해지지만 네. 어찌됐든 이것으로 인해서 일단 주택가격 하락이 일시적으로 멈췄다라는 주간적인 2주간의 지표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건설 경기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라면 대형주부터 움직여야 되겠죠. 네. 대형주도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다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건설주뿐만이 아니죠. 모든 주식들이 바닥에 다 들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대형주들은 멈추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중국의 GDP 같은 경우 추세는 꺾이고 있습니다만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좀 잘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이런 거죠. 팩트에다 기대감을 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중소형주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움직임으로 저는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쪽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건설에 대해서 맞물린 재료들에 대해서도 저희 조언들을 쭉 얻어봤습니다. 자, 윗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정책을 좀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뉴스에 대한 반응을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전 투입, 하나 볼까, 테마 뛰어들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드론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방산 이야기도 해볼 것 같은데 자 일단 드론은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방산에 관해서는 오늘 한화 쪽에 탄력이 강해요. 한화 시스템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크게 묶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드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해외 순방에서 나온 뉴스에 따른 뭐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산과 맞물렸다라고 봐야 되는지 테마성이 아직까지 맞다면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앞으로의 좀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네, 일단 뭐 드론 혹은 UAM 테마는 뭐 역시나 일단은 테마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어제 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 UAE의 40조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어제 관련한 산업들은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이 드론이라든지 방산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고 그 강한 힘이 오후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조금은 더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만 언급이 되거나 혹은 이번에만 지금 반응을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굉장히 강한 또 주가의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긴 하나 현재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방산 관련해서 제가 콕 집어서 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하나 시스템 오늘 갑자기 오늘 특히 더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가지고 있는 방산 본업에서의 이제 매출 자체가 작년에도 한번 좋은 뉴스가 나온 쪽이 UAE 중동 쪽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지난 주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온 곳이 공교롭게도 UAE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해서 이제 합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시너지 효과를 또 하나그룹주 혹은 하나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받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수급의 회복세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제는 작년처럼 같은 테마와 같은 본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가 되고 더 강한 힘을 좀 보여주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드론이라든지 UAM 이쪽보다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방산 전체를 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산에서도 다른 섹터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작으면서 탄력성이 좋은 종목이 있고 하나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 시스템을 좀 사이즈가 큰 종목인데도 여기에서는 보자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오늘자리 이후에도 그 위에서만 시세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잡아야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라면 내일 한번 좀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설 연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수급적으로 공백이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뭐 내일 모레 혹은 다음 주 초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는 종목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받는 종목은 계속 소외받는 지금 시장이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에 핫한 관심을 받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보다는 하나 시스템이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시장에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사대가에서 한 줄 정리를 좀 받아본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짧은 정리도 듣고 싶습니다. 방산 크게 질문 드릴게요. 방산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을 종목을 선별한다. 그러면 김재석 이사께서는 좀 더 확실한 쪽에서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위원님께서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저런 종목 묵직하게 가져가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별 드론 테마들 움직이는 거하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트레이딩 하시려면 개별 종목들이 빠르죠. 네. 그거는 뭐 정답이죠. 하지만 자칫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되죠? 고점이 잡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저런 종목들은 묵직하니 갖고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하나그룹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고요. 폴란드 수출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FA50과 관련이 있고요. KF21과 관련이 있고요. 자주포와 관련이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엮이는 거죠. 지금 드론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원전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전 수출과 캐나다 원전은 해체죠. 우리가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이번 드론은 드론을 파괴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내년에 드론을 파괴하겠다라는 건데 드론주들이 오늘 왜 올라가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올라가는 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오늘 나왔던 드론 뉴스는 내년도에 우리 시스템을 인해서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파괴하겠다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놓고 본다라면 드론보다는 당연히 묵직한 방산주 쪽에 저는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쪽에 대한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드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1위 종목을 열어볼 겁니다. 자, 역시 정책을 안고 갑니다. 자, UA의 기대감 그리고 EU 탄소 국경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볼 탄소 배출권 관련주입니다. 자, 일단 자세한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네. 윗꼬리가 다 달린 종목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습니다. 조정을 노리시는 분만이 이제 전략적으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놓쳤다라는 입장으로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 비슷한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회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산업에 이제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단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 UA 테마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가격의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윗골이든 음봉이든 조정이 나오니 오히려 매수를 할 찬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이 순방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미 작년부터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처리가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사실 관심도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래요, 줄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네.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여전히 또 좋은 성과들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윗꼬리가 달리든 혹은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러한 종목분들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UA 기대감이 사실 주말에 나오면서 이번 한 주 우리나라 시장 혹은 이 시청자분들의 이 투심을 너무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좋은 뉴스고 큰 뉴스긴 그쵸. 한데 너무 그러니까 빠르게 빠져서요. 엄청나게 좋은 뉴스이긴 네.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는 뉴스였기 때문에. MOU라서 그런 그렇죠. 걸까요? MOU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정말 수혜를 받는 확실한 기업, 확실한 어떠한 추가적인 이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서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일부 종목분들,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지금 조정 혹은 윗꼬리를 달리면서 지금 이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망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갈 거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산업들이니 대신에 가격에 이제 조정을 한번 노려보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망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은 마음으로 조언 주셨어요. 위원님도 비슷하게 의견 주실까요? 사실 뉴스에 따라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뉴스가 나온 다음에 시세가 난 종목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때 추가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탄소 중립 관련주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유자분들은 하셔야 될까요? 일단 뭐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뉴스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죠. 네. 일단은 정부가 $300억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목만 보고 투자하신 분과
그 기사를 볼펜을 들고 꼼꼼히 체크하신 분들은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언급은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에 얼마가 분배돼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김태성 이사의 얘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방산에 얼마, 뭐 탄소 배출권에 얼마 이런 식이라는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일단 뭐 따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슈가 났을 때 따라가느냐라는 부분들. 근데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단순하게 관 이슈이겠냐라는 거죠. 물론 중동이 탄소 중립을 외쳤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UAE나 사우디 같은 경우 탈석유를 외치고 있죠. 지금까지 석유를 먹고 살았으면 후손들에게는 언젠가 고갈될 석유를 물려주지 않고 새로운 것을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UAE 같은 경우도 개발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네옴시티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길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리백이라는 국제 환경 평가에 따라서 이제 제품들에 대한 평가, 탄소 평가도 다 받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눈은 멀리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역발상을 하셔서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고 떨어지면 사서 기다리시면 항상 이것은 튀어오릅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 튀어오르는 건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근데 그렇죠. 이런 뉴스들이 올라올 때 나타날 때마다 튀어오르는데 계속해서 환경 관련된 뉴스는 그 언급되는 그 타이밍이 잦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정부가 뭐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또 MOU를 맺었지만 실제로 계약을 맺는다라든지 이럴 때마다 관련들이 다 튀어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남들이 다 거론될 때는 기다리십시오. 그러다가 충분히 남들이 얘기 안 할 때 맞아 탄소가 있었지. 그러면 내가 한 10% 20% 정도 담아볼까? 담아 놔두시면 몇 개월 내에 그것이 한 번씩 항상 튀어오르거든요. 네. 그런 매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좀 아쉽지만 기다려보자. 그게 좋은 전략이라는 조언 주셨어요. 저희 오늘 정책 관련주가 2개나 나와서 마지막으로 김태석 이사님 요거 짚고 갈게요. 네. 이벤트 대기하는 매수 지금 오후에 해도 될까요? 저희 잘 체크해보면 여기서 기회 있을지 다보스 포럼 관련해서도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궁금해요. 뭐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나선다. 대기업들도 많이 가니까 여기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모을 종목도 보이실지요?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게 저의 오늘 전체적인 좀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설 연휴가 없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관련 기업들은 이제 흐름을 두고 선침해에 대한 고민도 좀 했겠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오늘은 좀 어려워요. 오늘 장중에 수급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네.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또 매수세가 좀 붙었었던 주간에 이제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힘들거든요. 그럴 수 연휴가 있죠. 또 예. 힘들게 마음고생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일단은 조금 더 참아보자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알겠습니다. 포럼 관련해서 한마디만 딱 드리면 네, 다보스 좋아요. 포럼은 경제학자들의 토론장이지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매출을 일으킨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들을 주식을 볼 때는 뭔가 뭐 계약을 맺거나 한다는 건 경영학적인 관점이지 그렇죠. 거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물건을 판다? 이거는 좀 아니다. 생각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원픽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의 원픽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포인트 콕콕 집어주세요. 간략하게 들어본다면요? 네, 일단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건 로봇 쪽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난해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또 상용화했고 또 이제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또 국산화 하는 이 제품들이 많은 기업이 이제 로보티즈이기 때문에요. 저는 로보티즈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과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면 손절 대신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4만 원까지의 조금 높은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에서도 주셨는데 또 한 번 이 종목 관심 있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차은조 위원님의 원픽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반도체 아까 그 부품단에서는 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괜찮다? 올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건 경기 사이클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증권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어제 오늘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부품주들 빠지는 것과 장비주는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업황을 보실 게 아니라 막대한 미국에 따른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로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비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장 랭킹5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